오늘은 다시 한번 90% 수분율에 도전해봤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번도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하하. 그럼 고고.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오토리즈를 해줬어요. 역시나 밀가루죽 상태가 되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려니 했어요. 하하. 오토리즈 후에 조금 더 끈기가 생겼어요. 오늘은 T55로 밥을 준 르뱅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T55 르뱅은 조금 힘이 없더라고요. 르뱅과 소금을 넣고 재료가 잘 섞이도록 1단으로 1분, 2단으로 4분을 섞어주었어요. 수분율이 높은 반죽은 특히 광택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반죽 온도는 25도였고 부피를 볼 수 있는 통으로 옮겼어요. 반죽이 물처럼 찰랑거려요. 약 1시간 정도 후부터 폴딩을 했어요. 반죽을 들어서 앞으로 접어주면서 폴딩했어요. 내면을 모두 해주었어요. 폴딩할 때 반죽이 통에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한 시간 후 반죽 중앙을 들어서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폴딩했어요. 통통하고 보들보들하고 반죽이 통에서 조금 더 잘 떨어져요. 한 시간 후 반죽 위로 잔잔한 기포들이 많이 보여요. 반죽을 들어서 안으로 말아 넣으면서 폴딩했어요. 반죽이 말랑하고 통통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한 시간 후 반죽이 통통해졌고 윗면에 공기방울들도 많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당겨보면 반죽이 손과 통에 붙지 않아요. 마지막 폴딩은 하지 않고 실온에 두고 발효를 했어요. 다시 50분이 지날 때쯤 반죽 부피는 약 60에서 70% 정도 되어가고 있었어요. 반죽의 가장자리를 당겨보니 통에서 깨끗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회차보다 조금 덜 자란 상태에서 분할을 했어요. 통을 뒤집어서 반죽을 꺼내서 조심스럽게 두 개로 나누고 스크래퍼로 모아주면서 가성형을 했어요. 15분 후 반죽의 가장자리를 중앙으로 모아주고 반죽의 윗면을 교차하며 모아준 다음 위쪽에서부터 살짝 당기면서 말아주었어요. 반죽을 반느통에 넣고 반죽의 가장자리를 교차하면서 스티치 해주었어요. 성형이 끝난 반죽은 찰랑찰랑하고 통통한 느낌이에요. 오늘은 실온에 두지 않고 바로 냉장을 했어요. 지난번에 약간 과발효된 느낌이었기 때문에 하하. 아침에 꺼낸 반죽은 가장자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건 망한 것일까? 하하. 반죽을 꺼낸 다음 밀싹을 그리고 쿠프를 넣었어요. 1시간 전부터 예열한 오븐에 넣고 얼음 큐브를 이용해서 스팀을 주었어요. 조금 얌전하게 나왔네요. 가라앉은 것에 비해 너무 납작하지 않았어요. 휴, 다행이에요. 두 번째 반죽 역시 가장자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3분 스콜링 방법으로 구워볼게요. 반느통에서 반죽을 꺼내고 밀싹을 그린 다음 그대로 오븐에 넣어서 3분을 구웠어요. 반죽이 살짝 익어서 쿠프 넣기 딱 좋은 상태가 되었어요. 쿠프를 넣은 다음 다시 오븐에 넣고 얼음 큐브를 이용해서 스팀을 주었어요. 짜잔! 생각보다 볼륨이 괜찮게 나왔어요. 역시 수분율이 높은 반죽은 속이 굉장히 차갑고 촉촉해요. 어떤 느낌인지 영상에서 잘 보이시나요? 너무 부드럽고 촉촉하고 반짝이는 빵이에요. 어때요? 지난번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나요? 그럼 오늘도 즐배하세요. 끝.